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은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이번에 리뷰하는 케이스들은 계속해서 논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파인 오븐 케이스, 청량 케이스에 이어 케이스 티파이네요. 케이스 하나 제대로 만들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 건지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케이스 티파이는 홍콩 브랜드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주지만 어째서인지 저에게는 광고 주지 않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기본 모델인 임팩트 케이스로 애플 정품보다 2,000원이나 더 저렴한데 단돈 11,000원만 추가하면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임팩트 케이스는 이전에 리뷰한 적이 있고 보호력이 높은 제품이기에 그립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두께가 16%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마음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구독? 두께는 2.76mm, 무게는 60g으로 상당히 무거운 무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이전에 리뷰했던 애플 파인 오븐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2배 넘게 차이 나는 무게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6% 얇아졌다는 두께는 13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째서인지 22%가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16%가 줄어든 건지는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생긴 부분은 해외 유명 유튜버분과 케이스 브랜드가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분해도 형태의 케이스 디자인을 재활용했다는 건데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브랜드에서 남의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어쩌면 재활용되어 만들어진 케이스라는 것을 그저 실천하고 있었을 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었기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재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품을 착용해서 확인해보면 버튼감은 잘 눌러지지만 케이스가 두껍기 때문인지 액션 버튼을 누르는 건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측면 두께가 어느 정도로 두꺼운 건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기 위해 착용한 상태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너비를 측정한 뒤 이 차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한쪽 면당 약 2.6mm 정도로 계산되었고 13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13.5% 낮아졌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이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슬림형 케이스와 비교해보면 두꺼운 수준으로 보호력이 높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전에 리뷰했던 제품보다 후면이 더 두껍기 때문인지 묵직한 그립감은 여전하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느낌. 후면이 두꺼워진 이유가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되었다는 차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을 경계하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제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좋아요? 제품을 착용했을 때 테두리가 디스플레이를 살짝 덮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유리의 곡면 부분만 덮어주기 때문에 누가 뻥치는 게 아닌 이상 호환되지 않는 강화율이나 보호 필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호 높이를 확인해보니 상하좌우 동일하게 약 1.5mm로 상당히 높은 수준, 후면 상하단 부분도 0.35mm 정도 더 높게 되어 있고 스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렌즈 부분 테두리는 총 3mm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개방된 상태에서도 1mm 더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보호력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인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튼튼하다고 막 떨어뜨리다가 버튼이랑 터치까지 다 박살나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렌즈 부분은 거치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상당히 견고하게 잡아주는데요. 측면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견고하게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경도가 3번이더라고요. 테두리 부분은 3번으로 긁어봤을 때 어째서인지 잘 긁히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에 한번 부숴봤는데요. 플라스틱이 아닌 메탈 소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력 테스트. 맥세이프 자력을 확인했을 때 적당히 부족함 없이 부착되었고 생폰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나는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었는데요. 하단 부분의 고정 자석은 어째서인지 생폰에 비해 조금 약하다는 느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약하다고 느껴지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원형 부분의 자석은 생폰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하단으로 내려갈 때 자력이 높아지는 생폰에 비해 케이스 티파이는 낮게 측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자석의 길이로만 보자면 생폰 상태와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인데 어떤 이유로 자력이 낮아진 건지 궁금하다는 생각에 한번 열어봤는데요. 프린팅되어 있던 자석의 곡면 부분이 페이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맥세이프 자석의 위치가 생폰 상태와 일치하지 않고 약 2.5mm 하단으로 내려가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제품 페이지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판매하는 모델마다 자석의 정렬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델마다 다르게 설계된 것인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두꺼운 후면 두께와 자석 위치 미정렬의 콜라보로 인한 무선 충전 효율 저하는 사용하며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뿐 이해 가능한 부분인데, 표시된 것보다 짧은 형태의 하단 자석으로 인한 고정력 저하가 94,000원짜리 케이스에서 발견된다는 건 굉장히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도는 3번에서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경도 2번으로 긁어봤을 때 어째서인지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기 위해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보니 강한 힘으로 긁히는 상황에서는 잘 버텨준다는 느낌이었지만 약한 힘에서는 더 쉽게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더 무거워지게 된 건지, 그리고 16%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모든 부분을 분리해봤는데요. 더 무거워지게 된 이유는 스탠드 기능을 추가하며 플라스틱에서 메탈 소재로 변경된 카메라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에 스탠드 기능이 없는 기본 모델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겠다는 느낌. 측면 부분의 두께가 2.7mm에서 2.3mm로 16% 줄어들었다는 것은 테두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된 부분의 깊이를 확인해보니 약 2mm로 굉장히 깊게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커버가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니 후면 부분이 두꺼워진 이유는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높아진 렌즈 높이를 맞춰 카툭티를 줄이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의 결론.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퀄리티는 좋아 보이지만 맥세이프 자석의 위치 정렬과 상대적으로 낮은 하단 자력, 두꺼워진 후면 두께와 같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느낌이기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얇은 그립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고, 높은 보호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일 것 같다는 느낌.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케이스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혁신적인 케이스 디자인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이 궁금하기의 지갑 사정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